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근태 작가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 두 번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생에 한 번의 고수를 만나라 이 책을 리뷰를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 한 권을 읽을 때 허투루 읽지 않는 편이거든요. 한 권을 읽어도 아주 씹어 먹듯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필사도 많이 하고요.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저 혼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께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또 그거와 같이 생각하고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간 앞으로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 5개 챕터를 했고, 이건 제가 저는 책을 읽을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보십시오. 저는 책을 거의 걸레로 만듭니다. 그냥, 네, 책에요. 이렇게. 밑줄 그냥 치고, 쓰고, 네, 이렇게. 별표 치고, 동그라미 하고, 뭐, 아주 책을 지저분하게, 네,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읽어도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6번째 챕터 할 시간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을 저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 책을 쭉 같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발췌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단순히 소개하는 것보다 이 좋은 내용들을,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자, 6번째 챕터의 제목은 한계에 도전해 본 경험. 고수들은 한계에 도전해 본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경험하려고 계속 노력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 애니카 소렌스탐은, 애니카 소렌스탐 아시죠? 이분이 어디죠? 이탈리아인가? 스웨덴인가? 이제 여자 프로 골프 선수인데요. 대단했죠. 애니카 소렌스탐은 콜로니얼 토너먼트에서 남자 PGA 경기에 출전했다. 와, 아무리 뛰어난 여자 선수라도 남자 프로와 맞짱을 뜨는 것은 쉽지 않다. 절대 체격과 비거리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심히 했지만 컷오프를 당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경기에 출전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 게임에 활력을 줄 거라 생각했죠. 한마디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싶었다는 것이다. 결과가 어땠을까? 그 다음 시즌 그녀는 18개 대회에 출전해 16개 경기에서 톱 10에 들었고 그중 8번 우승했다. 남자들과 붙어본 후에 같은 여자들과 결혼이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이 여자 국가대표 양궁 팀 감독이었던 서건 감독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양궁은 세계적이다. 훈련의 핵심은 한계에 도전하기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훈련한다. 해병대 훈련, 특수부대 훈련, 번지점프, 무박 3일 행군 등을 한다. 와, 일주일에 반은 기초 체력을 쌓는 데 투자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 16종류를 1세트로 3세트를 뛰는데 그렇게 1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완전 녹초가 된다. 그 다음엔 바로 수영장을 간다. 유연성을 위해서다. 잔근육을 만들어줘야 몸에 지구력이 생긴다. 수요일에는 운동장을 돈다. 2시간 반 동안 여자는 30바퀴, 남자는 50바퀴를 돈다. 와. 토요일에는 등산을 한다. 죽음의 스케줄이다. 여기서 이 정도도 해내지 못하면 설령 양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최소 10년간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으면 선수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라고 서건 감독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엄청난 체력 훈련을 했을 줄은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세계 신기록, 세계 최강의 양궁 실력이 이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서 왔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일을 하다 보면 늘 고비가 온다. 이때가 가장 힘들다. 하지만 이때를 넘기면 수월하다. 하수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고수는 이 고비를 넘기고 환희를 맛본다. 인간의 삶과 화학 반응은 모두 임계점이 존재한다. 임계점을 넘어서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원하는 제3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보는 모든 행위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 변화를 위한 것이다. 근데 하수들은 고비를 넘지 못한다. 고비 이전에 포기한다. 고수는 꾹 참고 이 고비를 넘긴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슐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이거 유명한 문구죠.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한계까지 나를 밀어붙여라.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평범한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계까지, 임계점까지 항상 나를 몰아붙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그래야 고수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자, 7번째 성공 비결은요. 중간에 좀 넘어가고 많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 중에 좋은 거. 7번째 고수의 비결은 미리미리입니다. 미리미리 하라. 뭐든지 미루지 말고. 고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을 만난다. 하수는 일이 생겨야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 일이 풀리지 않는다. 난 미리미리란 단어를 좋아한다. 미리미리 일 처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미리미리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원고는 늘 마감 전에 넘긴다. 어떤 경우는 너무 빠르다면서 상대가 놀라기도 한다. 강의 때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착한다. 그래야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 가족끼리 외출할 때도 15분 전에 준비를 끝내고 아내를 재촉한다. 아이고, 사모님이 싫어하시겠네요. 강사료 지급하는 걸 보면 회사 수준을 알 수 있다. 인류 회사는 사전에 서류를 부탁하고 끝나자마자 강사료를 지급한다. 저희 닥금스쿨도 강사료를 바로바로 지급합니다. 후진 회사는 강의가 끝난 후 서류를 부탁하고 잊을 때쯤 강사료를 입금한다. 그쪽이 잊고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추신수 씨 이야기가 나오네요. 추신수 선수는 마이너리그 시절은 물론 메이저리그로 옮긴 후에도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추신수 선수의 말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경기장에 가장 먼저 나가요.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서두르는 것을 싫어해요. 짐을 쌀 때도 3일 전부터 가방을 열어두고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넣어둡니다. 추신수 선수가 이런 스타일이군요. 네. 멋집니다. 네. 이러한 미리미리의 최고봉은 부산에 있는 리노공업이다. 네. 중견 회사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예전 이 회사에 강의를 간 적이 있다. 곳곳에 MIRI란 말이 붙어 있다. 미리미리의 영어죠. 무슨 말이냐고 묻자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장님 철칙입니다. 사장님은
미리미리란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든 미리 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연구개발도 미리미리, 고객 접대도 미리미리, 대리점 사장님과의 관계 개선도 미리미리. 우리 회사 사원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강사료가 먼저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 이게 이 회사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동안 3,000번 넘게 강의를 했지만 강의 전에 강사료를 입금한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은 상장사 중 하나다. 미리미리와 이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저희 닭꿈스쿨도 굉장히 미리미리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강의 준비도 뭐 그날에 당일에 와가지고 닥쳐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미리미리 하시고요. 제가 굉장히 복 받았죠. 네. 친구들이 퇴직하면서 뭐 할 만한 게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요즘 뭐가 뜨느냐는 말이다. 나는 모른다고 답한다. 요즘 뜨는 것과 그 친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그런 일을 해봤자 말아먹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휴, 냉정하시네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에게 그런 일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첩경일 뿐이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 성공을 만든다고? 난 동의하지 않는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결과물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오는 특성이 있다. 빈둥거리고 어영부영하고 매일 지각하고 시원찮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기회는 그런 사람에게 아예 접근할 생각이 없다. 글도 참 잘 쓰시죠. 뭐든지 미리미리 할 수만 있다면요, 세상에 뭐 안 되는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좋은 습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든지 뭘 좀 이렇게 계획하는 습관이라든지 체크하는 습관이라든지 플래너를 뭐 쓴다든지요. 그런 개인적인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미리미리 사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째 성공 비결, 집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매우 중요하죠. 집중력. 네. 읽어보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는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해야 한다. 핵심이 나오네요. 시작부터.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한다. 결국 일에 치여 아무것도 못한다. 질에 지친다.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다. 정리정돈의 개념이 필요하다. 하수들은 집이 복잡하다. 온갖 것들로 차고 넘치고 지저분하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고수들은 집이 깨끗하다. 단순하다.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있다. 이래서 그 미니멀 라이프의 개념이 이래서 생겨난 거죠. 그렇죠? 집중이란 집중할 일에 yes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에 no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실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고만고만한 생각 1000가지를 퇴짜 놓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말도 잘해. 그리고 이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아마 우리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 1등 공신이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스마트폰은 블랙홀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정력을 미친 듯이 빨아들인다. 사람들은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카톡으로 시간을 마구 태운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검색하고 동영상 보고 뉴스를 보느라 뭉텅이 시간을 허비한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고수가 되고 싶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해야 할 일, 잘하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라. 그래야 고수가 될 수 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자,
참 너무 멋진 말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 준비를 하려고 그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스터디 카페 아니죠 그 토즈 스터디 그 독서실에 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방된 책상 6명이 앉는 책상에 앉아서 막 좀 저는 이제 PC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여고생 아이들 2명이 와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명이 천지차이인 겁니다. 한 명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네, 꿈쩍도 안 하고 한 2시간을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2시간 내에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책만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앉은 이 친구는요. 책 10분 보고 스마트폰 한번 보고 책 5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네. 그러다가 종래는 이게 시간이 역전돼서 이제 스마트폰 10분 보고 책 1분 보고 스마트폰 30분 보고 책 1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죠. 뭐 그 공부의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뭐 일할 때, 뭐 책 볼 때 보면요. 스마트폰의 간섭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폰만 우리가 컨트롤을 잘해도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집중 다음에 이제 몰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집중과 몰입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릅니다. 집중은 무언가 한 가지를 할 때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이 한 가지를 오롯이 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몰입은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바람의 딸 한비아 씨 얘기를 하네요. 한비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잠은 안 자도 되고 라면만 먹고 살아도 된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몰아주는 거다. 인생의 아궁이가 5개라고 치자. 장작을 5 아궁이에 골고루 나누어 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한 아궁이에 모두 몰아줘야 가마솥에 물이 끓지 않겠나. 너무 맞는 말이네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외국 배우 중 한 분인데요. 2013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링컨을 연기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돌아갔다. 통상 3번의 아카데미상을 받는 진기록이다. 그는 영화를 찍기 전 자기가 맡은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뇌성마비 예술가의 삶을 눈물겹게 표현한 영화 나의 왼발을 찍을 때는 휠체어에서 꼼짝도 않고 식사나 자리 이동을 모두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했다. 완벽하게 뇌성마비 환자처럼 행동한 것이다. 라스트 모이칸 촬영 때는 알라바마 오지에서 야영 생활을 하며 실제 모이칸처럼 사냥해 잡은 음식만을 먹기도 했다. 완전히 그 역에 몰입한다는 거죠. 처음에 그는 링컨 역을 고사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아니라면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그마치 8년을 기다렸다. 둘 다 대단하네요. 마침내 이를 승낙한 다니엘은 스필버그 감독에게 1년의 시간을 청했다. 링컨을 흉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닌 정말 링컨이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전히 동화돼 실제 그 인물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감정까지 끌어내서 연기한다. 그만큼 매섭게 배역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너무 멋지네요. 근데 뭐 하나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의가 산만하고 100% 몰두하지 못하며 정신세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낸다.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 성과가 나지 않는다. 고수들은 몰입해야 할 때 완전히 몰입한다. 다른 것을 다 잊고 지금 하는 일, 현재 있는 장소에 집중한다. 그래서 고수가 된다. 고수는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을 소개합니다. 병사가 잊어야 할 3가지가 있다.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바꾸는 가정을 잊고,
싸움에 임해서는 부모를 잊고 진격의 북소리를 듣고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무언가 하나를 할 때는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몰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살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정말 깊게 완전히 몰입해본 경험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직장을 나와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한 2, 3년 정도는 정말 오로지 그 일에만 올인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 진짜 철저히 그거에만 깊숙이 몰인하고,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진짜 너무 그게 힘들면서도, 당연히 힘들죠. 너무 많이 하고, 일만 하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즐겁다라는 느낌. 뭔가 내가 거기에 도취되는 느낌. 몰입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 즐거워지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 그러면서 그게 계속 선순환되는 느낌. 이게 이제 그 몰입의 가장 큰 어떤 효과가 아니냐, 몰입의 필요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몰입을 이야기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칙센트미야이 박사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입을 할 때 사람은 몰입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몰입을 한 사람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다. 우리 인생을 계속 무언가에 몰입하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입의 즐거움, 그 책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10번째,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고수는 디테일하다. 디테일의 중요성. 제가 좋아하는 톰 피터스 얘기로 시작하네요. 세계적인 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리더의 4가지 역할로 최고가 되려는 신념, 디테일에 대한 집념, 창의성, 응원, 실패에 대한 지원을 꼽는다. 그중 디테일을 굉장히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고수들은 대부분 디테일에 강하다. 대충 하고 얼렁뚱땅 지나가는 고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면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마디 한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대강 하지. 저래서야 피곤해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그렇게 디테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오늘날 고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냥 그 정도만 해.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유명한 디자이너 조르지오 알마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다. 일관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패션쇼의 소품으로 쓰이는 꽃장식 하나, 패션 모델의 발걸음 하나까지 직접 챙긴다. 와. 알마니 호텔과 리조트의 경우 가구와 인테리어는 물론 직원 유니폼 디자인에까지 직접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디테일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뭔가 비범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작은 디테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타워 팰리스의 김영모 과자점 있죠. 그 김영모 과자점의 김영모 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빵 하나로 발음이 안 되네요. 빵 하나로 타워 팰리스의 입맛을 접수한 김영모 사장도 품질에 관한 한 철저한 사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빵이 나오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린다. 밀가루 한 포대가 아쉬웠던 개점 초기, 소보로 빵에 덮어야 할 소보로 180g 중 2g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빵 전량을 폐기한 적도 있다. 이야. 원래 사용하던 치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만든 치즈 스틱을 모두 버린 일도 있다. 한 번은 직원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지하에 잘못 보관하는 바람에 이상한 냄새가 나자 400개 모두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대단하네요. 그죠? 아마 이렇기 때문에 더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둔한 사람은 절대 고수가 될 수 없다. 예민하고 까다롭고 집착 증세가 있는 사람이 성공에 유리하다. 특히 품질에 관한 한 병적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소소한 고객의 클레임에 밤잠을 설쳐야 한다. 그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노심초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러운 사무실 상태를 보고 흐트러진 기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의 처진 어깨를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충성 고객 하나를 읽게 되면 왜 그 사람이 떠났는지 집요하게 파헤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고수는 촉이 발달해야 한다. 작은 시그널에서 위기를 읽을 수 있고 동시에 기회의 싹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정말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거를 다 하고서도 그리고서도 꼼꼼하게 더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일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 내지는 난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런 게 더 크게 증폭돼 가지고 보이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결국 빨리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해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 더 챙기고 더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 그래서 어떤 리스크를 사전에 다 제거하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 고수가 되고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반성이 됩니다. 제가 닷꿈스쿨을 운영하면서 많은 강의를 주최를 하고요, 주관을 하고 많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강의를 많이 런칭하고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끝까지 꼼꼼하게 다 챙기고, 그리고 고객분들, 오시는 수강생들의 반응이나 그런 피드백도 끝까지 꼼꼼하게 다 챙기고 질문 하나, 건의사항 하나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또 어쩔 때는 일이 바쁘거나 그럴 때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심기일전해서 저도 좀 자극받고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끝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챙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러 오늘 두 번째 리뷰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첨부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